business, his famous locks. I'd like to hear history. Hey, look at that! Donald Trump! Nobody's gonna have any excuses. You say that you, as president, would be willing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First, I'd negotiate. I would negotiate like crazy, and I'd make sure that we tried to get the best deal possible. 네,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로 확정이 되면서 세계 평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가 됐었지만 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또 북한이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의 무기 연기를 발표하고 또 추가적인 제동 방침들을 발표하면서 지금 다소 경색 국면에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북한의 의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북미 간의 어떤 분위기를 고려하면 큰 위기는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상당히 불편하고 속상할 거라고 봐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국면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 게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점점 안 좋아지기만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 문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확전이 되고 있고 뭐 포르노 스타와의 어떤 연문설 이것도 굉장히 좀 더 커지는 분위기고 한간에서는 뭐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약간 폼페오 국무장관이랑 강원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핵무기를 폐기를 해서 뭐 미국으로 갖고 온다라는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강한 정책으로 나간다 하도 약간 본인의 아젠다가 많이 섞여 있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냥 뭐 완전한 비핵화 정도만 언급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죠.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정상들의 성격 그리고 스타일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2016년 그 미국 대선일 때 김정은에 대해서 뭐 본인이 햄버거 협상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Would you speak to the leader of North Korea? I said, absolutely. Why not? Why not? And they come out, Trump would speak to him. Who the hell cares? I'll speak to anybody. Who knows? There's a 10% or a 20% chance that I can talk him out of those damn nukes, because who the hell wants him to have nukes? 그 당시에는 야, 저 사람 진짜 허풍이 심하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분의 협상 스타일, 자기 확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서 마치 큰 이벤트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특성이 기본적인 성격으로 잘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특유의 협상의 기술을 이 정글과도 같은 뉴욕의 이 부동산 시장에서 배웠다. 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기술을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파산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의 기술을 잘 활용했는데 제가 만약에 김주은 박사님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렸는데 제가 파산할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럼 김주은 박사님 원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오라고 그래갖고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원금을 내놔 그럴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망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원금 돌려받고 싶으면 돈 더 빌려주고 이자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와. 실제로 6,500만 달러를 더 많이 빌려놓고요. 5년 동안 채무 이게 이자를 유예받았어요. 사기꾼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산을 무려 4번이나 해서 상습 파산자인데 이 파산 과정에서 다시 일어날 때 매번 이런 협상의 기술을 사용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그렇죠. 네.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 보면서 이게 특징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이 있으신가요? 트럼프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힐러리하고 이제 후보 토론을 할 때 보면 사실은 TV를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토론이나 내용을 안 하고 상당히 좀 불안하게 또 때때로는 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거는 사실 힐러리한테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난 너 말을 믿지 않아. 그리고 너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본인이 일종의 약간의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말이 거죠.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죠. 근데 그 트럼프가 몸으로 말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 악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이 파워 악수를 서로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서로. 근데 손을 얼마나 꽉 잡았는지 여기가 완전히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이 완전히 진짜 꽉 눌렀잖아요. 근데 또 뒤끝이 남았던 게 지난 4월에 또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이번에는
이 여기에 비듬 네, 털어준 것처럼 맞아요. 하면서 또 이 몸으로 좀 위해 주는 압박하는. 것 같이 하면서. We do have a very special relationship. In fact, I'll get that little piece of dandruff off. We have to make him perfect. He is perfect. 가장 제가 재미있게 느낀 게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아베 총리하고 아주 마치 반갑게 막 이 손을 상당히 오랫동안 흔들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손등을 쫙 있을 때 저는 그것도 보는 순간 아베 총리가 갑자기 트럼프의 애완동물이 됐나? 너 괜찮아. 이런 느낌을 주니까 아베는 속으로는 엄청 당황하면서도 어쩌면 거기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힘의 우위 관계나 누가 이 판을 리드하고 있다라는 거를 트럼프가 너무 잘 보여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목해봐야 될 그런 특징들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대방한테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불완전한 협상을 할 것 같으면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오히려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못 믿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내가 싫어하는 방식의 회담을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이분이 진짜 부동산 비즈니스 한 거를 상당히 잘 드러냈어요. 부동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특징은 누군가가 그 부동산을 보러 왔을 때 이 부동산이 좋습니다.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치가 더 떨어져요. 당신이 살려면 내가 요청하는 대로 받아서 사. 안 사도 괜찮아. 또 누군가가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내가 사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기술을 일반적인 정치 또는 외교 협상에도 너무 잘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보통 역대 대통령하고 자기를 구별하면서 자기가 다른 점은 과거에는 너무 수가 보였다. 그러니까 카드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가 가진 협상의 카드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온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협상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났던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관이나 감이에요. 무슨 전략이라보다. 그러니까 가장 잘 나타났던 게 지난 3월에 방미 특사를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북한의 오퍼를 잡아가지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서 바로 이제 그 북한과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참모들이 사색에 대해 다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 참모한테 맡겨가지고 혹시 자기 말을 왜곡할까 봐 거기 있는 한국 대표단한테 백악관 앞에서 직접 브리핑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의외의 일이었거든요. 상당히 자충우돌하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그 자충우돌하는 행동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다라고 하는데 하는 사람은 그럼 미리 알고 있었냐면 저는 아니고요. 그냥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잘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안 되면 이 길이 아닌가 봐. 저쪽으로 가자. 자, 이제 20여일 후면 이 승부사 기질이 누구보다 강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김준영 교수님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풍계리도 닫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기자들 초청해서 공개한다든지 ICBM에 대해서 또는 핵실험에 대해서 일단 북한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선제적으로 양보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볼턴처럼 너무 밀어붙인 측면이 있지만 전체 국면은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국면, 주도권을 갖는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결말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적어도 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 북미 정상회담 딱 성사되자마자 중국을 갔죠. 중국 가고 중국과의 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놓지 않으려는 모습. 2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리고서는 인질세명을 풀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 인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그렇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뭐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만은 케미가 흥미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두고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양국 간의 정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끼면서 다음 수를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비즈니스 세계, 그것도 부동산 업계에서 갈고 닦은 협상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